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프라하의 봄이라 불리는 반소 봉기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프라하의 봄을 무력으로 진압한 소비에트의 과거에 대해서는 2006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체크를 방문해 러시아가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솔직히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프라하의 봄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120명이 숨지는 유혈 사태가 벌어졌고 알렉산더 두부체크 당서유가 숙청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3일에는 참으로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명의 군중이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잘못된 스탠스로 대러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서 정부는 물러가라고 외쳤습니다. 경찰 추산 7만 명,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의 군중이 프라하 시내로 몰려나와 체크 리퍼블릭 퍼스트를 외치며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한 직후인 2월 27일 수만 명의 군중이 나와 슬라바 우크라이나를 외치면서 푸틴을 비난했던 기류가 이제는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 더글라스 맥그리거가 자기 채널에 공유한 사진입니다. 체크의 시위 군중이 페트르 피알라 대통령을 미국과 나토, 우크라이나의 앞잡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체크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 때문에 희생되냐면서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고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남의 일이 아니라면서 감정을 이입했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물귀신 작전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각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반러 전선에 섰던 나라치고 망가지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토요일 시위에는 우파 성향의 자유와 민주정당부터 공산당까지 양극단의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시위 주최 측 가운데 한 명인 삼인주의자 쥐리 하벨은 전기와 천연가스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는 올가을 체크의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위대는 체크 공화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중립의 군사 입장을 취할 것과 가스 공급자인 러시아와 직접 계약을 맺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체크 정부가 EU의 대러 제재를 지지하는 것도 규탄했습니다. 시위대는 우크라이나에 좋은 일 해주고 국민들에게는 한겨울에 스웨터 두 벌을 입으라는 거냐는 문구가 적힌 깃발도 펼쳤습니다. 한겨울에 스웨터 두 벌을 껴입으라는 것은 모욕입니다. 이는 키가 작은 학생에게 키 크고 싶으면 아주 더운 여름날에 엿먹고 철봉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체크 사람들은 올겨울 혹독한 추위에 에너지 가격은 터무니없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내핍을 요구하지 말라는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토요일 시위는 치솟는 에너지와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간신히 불신임을 모면한 지 하루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체크의 집권 5개 정당 중도 우파 연정을 이끌고 있는 페트르 피알라 대통령은 그러나 시위대가 국익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웬체슬라스 광장의 시위는 체크 공화국의 이익과는 정반대 극단적 입장에서 있는 친러시아파가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CTK-TV에서 체크 공화국의 러시아 선전과 가짜 정보 캠페인이 등장했고 일부 시민들이 거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트르 피알라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열성 분자입니다. 그는 지난 4월 키예프를 방문해 우크라이나는 혼자가 아니라면서 EU 회원국으로서 젤렌스키를 돕겠다고 맹세한 정치인입니다. 자국민보다 우크라이나를 우선시하는 유럽 정치는 독일의 베어복 외교부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반정부 시위에서 체크 리퍼블릭 퍼스트가 나올 지경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1968년 프라하의 봄은 2022년 프라하의 가을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 부의장과 독일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빌리 비머가 러시아 스푸트니크지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아주 함축적이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영국의 꼼수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영국이 가장 꺼려하는 게 러시아와 독일의 협력이라고 핵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푸트니크는 우선 대러 제재 역풍으로 유럽 전역에서
에너지 가격이 치솟자 영국은 일부 유럽 국가들이 키예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리 비머에게 영국이 다른 유럽 국가에게 우크라이나 위기를 고조시키도록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영국이 이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빌리 비머는 런던이 글로벌 브리튼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난 300년 동안 대륙과 지구의 많은 부분을 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고 외국의 잠재력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활용한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은 유럽 대륙에서 러시아와 독일의 협력은 묵고할 수 없다는 앵글로색슨의 목표를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발틱 국가나 다른 국가와 힘을 규합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빌리 비머는 애당초 EU 안에서는 EU와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을 하자는 프랑스와 독일의 제안이 있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Usual suspects, 즉 누군지 뻔히 보이는 수상한 용의자와 그 추종자 때문에 실패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여기서 Usual suspects는 영국을 위시한 앵글로색슨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는 Usual suspects의 궁극적인 심사는 러시아의 무조건 항복 내지 유럽에서의 러시아 축출 또는 러시아의 대안으로 다른 여러 나라를 장악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앵글로색슨이 그린 큰 그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영국의 총리 후보 리즈 트러스가 경선 과정에서 필요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도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빌리 비머는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누군가 트러스의 그런 발언을 들었다면 평화 안보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을 우선적으로 말하는 게 온당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유럽 사람들은 왜 그들의 정부가 적대 행위의 정식과 유혈 사태를 막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키예프에 대한 30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영국의 우크라이나 지지 외교가 이 같은 워싱턴의 행동에 고무돼 왔느냐는 질문을 스푸트니크는 던졌습니다. 이에 대한 빌리 비머의 대답은 상당한 역사적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는 2차 대전의 덩케르크 상황을 묘사한 영국 영화 The Darkest Hour를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벙커에 있는 화장실에서 워싱턴과 통화하는 장면이 나온다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푸트니크는 EU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영국의 압박에 굴복할지 어떨지 전망을 물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은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식료품 가격이 자유의 대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빌리 비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마크롱은 지난 몇 달 동안 특히 올해 초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 많은 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은 러시아가 안보와 관련해 정당하게 물을 수 있는 질문에 유럽이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워싱턴과 모스크바 사이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유럽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앵글로색슨이 나서서 러시아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구 엘리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와 별도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지원을 늘리는 게 어디까지 지속 가능하고 그것이 경제와 시민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빌리 비머는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미래가 묻히는 묘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국방부 대변인이 우크라이나에 너무 퍼준 나머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스푸트니크는 마지막으로 EU 회원국의 국방 능력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식품 가격을 포함한 자신의 안보에 이제라도 집중해야 하는지를 거듭 물었습니다. 빌리 비머는 독일 통일 전인 1989년 냉전 시기 마지막 나토 군사훈련이 있을 때 독일 국방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재래식이든 핵전쟁이든 전쟁이 발발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당시 워게임 결과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유럽의 평화가 없으면 모두의 미래도 없다면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곧이어 후속편도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